10개의 미스테리한 괴담들. 첫 번째, 집안의 불. 분명 아무도 없는데도 집에서 이상하게 인기척이 느껴지길래 집안의 불이란 불은 다 켜고 목욕탕에 들어갔어. 발에 쓰레기통이 채워 넘어졌을 때는 되려 괜찮았어. 오히려 목욕탕을 나와 불을 켰을 때 벽에 걸려있던 가방이 떨어져서 쩔었지. 집안에 누가 있었던 걸까? 두 번째, 스토킹. 오늘도 또 상사에게 야단 맞았다. 직장 동료 사이에서 상당히 평판이 나쁜 대머리다. 날 스토킹하는 범인이 그 녀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귀가했다. 집이라 해도 거실과 주방, 그리고 침실의 싸구려 아파트, 창문도 거실에 밖에 없다. 뭐 그만큼 싸니까. 현관 열쇠를 열고 들어가 불을 켜곤 깜짝 놀랐다. 거실에 있던 서랍장이 엉망으로 뒤집혀져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침에 급하게 나온다고 현관문을 잠그는 걸 잊고 나왔네. 창은 전부 제대로 잠겨 있으니 분명 현관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이제 오늘은 지쳤어. 저녁밥은 생각도 없고 경찰에는 내일 신고해야지. 현관문이 잠긴 걸 확인하고 침실로 향했다. 세 번째, 누군가 보고 있다. 내 방에 혼자 있는데 이상하게 시선이 느껴진다. 가족들이 있는 거실이나 바깥에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방의 책상에 앉아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 보고 있단 생각이 든다. 분명 누군가 보고 있단 생각에 책상 앞 창문 커튼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순간 내 등 뒤로 사람 그림자가 비쳐서 깜짝 놀랐다. 헌데 잘 보니 창문 맞은편에 있는 큰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쳐 보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구나. 평소 느껴지던 시선의 정체는 이거였구나. 나는 안심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네 번째, 상자. 한 낯선 신사가 상자를 들고 남자의 집을 방문했다. 상자에는 버튼이 하나 붙어 있을 뿐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신사는 온화한 어조로 남자에게 말했다. 버튼을 누르면 어디 있는지 모를 사람이 죽습니다. 대신 버튼을 누르면 100만 달러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며 신사는 돈뭉치가 가득 든 다른 상자를 꺼내 보여주었다. 남자는 주저했고 신사는 3일 후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결론을 내라 말하며 떠나갔다. 고민을 거듭한 남자는 결국 마지막 날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신사가 나타나 남자에게 100만 달러를 건네주고 상자를 회수했다. 떠나려는 신사에게 남자가 물었다. 정말로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자 신사는 답했다. 어젯밤 당신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무더피 현금의 현실을 무시하려 했다. 그러다 문득 든 한 가지 생각. 그 상자는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러자 신사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모르는 어딘가 먼 곳에 누군가에게 줄 겁니다. 다섯 번째, 할머니. 7년 정도 전에 할머니가 죽었는데 할머니가 죽고 내 생일이 된 날 PC를 사용하던 중 뭔가 등 뒤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되돌아보면 사라질 듯 약하지만 분명 뭔가 있다. 알 수 없는 실루엣이 있는 느낌.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게 할머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말을 걸거나 손을 대는 것도 아니라 다만 지켜보고 있을 뿐. 아마 내 마지막 생일 축하를 보러 와준 거라 생각한다. 여섯 번째, 손금. 옛날에 가족 5명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손주와 엄마, 그리고 아빠. 하루는 할머니가 TV로 손금을 어떻게 보는지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의 생명줄을 보았습니다. 손녀의 생명줄이 너무 짧아서 할머니가 억지로 생명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났는데 손주와 아빠, 그리고 엄마는 병이 들어서 다 죽고는 할머니와 손녀만 살아남았습니다. 할머니가 궁금해가지고는 절에 가서 스님한테 사정을 얘기하기도 전에 스님이 말하길. 이 집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 남아있네. 일곱 번째, 우산.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세차게 비가 내린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고 혼자 자취하는 터라 우산을 가지고 마중 나올 사람도 없다. 우산을 가지고 올 남자친구 역시 없다.
아마도 회사 옆 편의점에 우산을 놓고 온 것 같다. 중간에 비가 그쳤을 때였을 거다. 집까지 그저 수백 미터. 조금만 달려가면 된다. 도중에 나와 같은 사람들과 마주친다. 나처럼 우산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가방을 머리에 올리고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달려간다. 체구에는 어울리지 않는 작은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도 있다. 하기야 어떡하든 나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집에 가까스로 도착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다. 그리고 현관에는 물기가 아직 남아있는 우산이 넘어져 있다. 우산 옆에는 작은 종이가 떨어져 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산 잘 썼습니다. 나에게 스토커가 있었던 걸까? 8번째, 초상화. 오늘 학교에 지각했다. 지각한 벌로 수업이 끝나고 미술실 청소를 하게 되었다. 혼자서 청소를 하니 생각보다 오래 걸린 것 같다. 청소를 마치고 나니 벌써 해가 져서 주변이 어두컴컴해졌다. 빨리 집에 가려고 서두르고 있는데 못 보던 그림이 걸려 있는 걸 봤다. 그 그림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의 초상화였다. 특히 눈이 크고 아름답고 마치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어쩐지 무서워져서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큰 소란이 있는 것 같다. 미술실의 그림이 도둑 맞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본 건 나였기에 미술 선생님께선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그 그림은 잠자는 미녀라는 작품으로 화가인 지인이 자신의 딸이 잠자는 모습을 그린 거야. 금전적인 의미가 있는 작품은 아니지만 화가이신 분이나 따님도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시지. 결국 그 그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지만 도둑이 든 흔적은 없었던 것 같다. 9번째, 우물. 시골에 계신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이제 4살이 된 딸은 죽음을 인식하기에 너무 어린가 보다. 처음 온 고모 할머니 댁이라 신이 나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잠시 눈을 돌린 사이 뜰에 있는 우물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당황해서 급히 데리고 왔다. 영정사진 속의 고모 할머니를 보고 이상한 표정으로 묻는다. 이 할머니 사진만 왜 장식하는 거요? 딸은 모르겠지만 슬픈 질문이다. 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어요. 친척 중 누군가가 대답해 주었다. 딸도 이 정도라면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딸은 이렇게 대답했다. 천국은 우물 속에 있는 거요. 10번째, 비상계단.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가끔 밤마다 비상계단을 급하게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 아파트에는 분명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왜 일부러 비상계단을 오르는 걸까? 그것도 밤에만 말이다. 어느 날 드문 일이지만 자정이 넘도록 야근을 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둘러 집으로 왔다. 엘리베이터 앞이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오기만 하면 된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나는 문이 열리자마자 타려고 했지만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남자가 서 있었다. 본능적으로 느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다. 나는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뒤로하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다. 한밤중에 들리던 비상계단을 뛰어오르는 소리. 나처럼 그것을 봤기 때문일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